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드레이 모니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ECG 라인을 보려고 하면은 이 3리드 줄을 사용하죠. 이는 3리드 줄은 각각의 오른쪽 왼쪽의 겨드랑 사이에 이렇게 피부를 짚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은 내가 정형외과 수술하거나 어떠한 시암 장비를 쓸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뒷다리, 왼쪽 뒷다리 리드 줄을 꼽았을 때 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러한 대한 멸균 부분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시야 방해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대안할 수 있는 것이 민드레이의 그런 모니터에서 식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런 식도 센서 같은 경우는 식도를 통해서 바로 심장의 위쪽까지 떨어지면서 심장이 이제 뛰는 거에 대한 박동을 인식을 해서 그대로 ECG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도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모니터를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이 리드 줄과 비교했을 때 일치성이 되게 정확하고 심박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문제 없이 노이즈 없이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기도 삭관 이후에 식도 쪽으로 깊숙이 넣어 주시면 보통 심장의 심천 부위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 모니터로 인식률이 나타나는지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도에 센서를 넣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런 ECG 파형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ECG 파를 뛰는 심박 동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같은 경우는 SpO2나 EtCO2는 따로 라인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 리드 줄이 중간중간에 마르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디텍팅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가장 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도에 센서를 집어넣게 된다면 큰 움직임이 없는 한 그래도 잘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심박 동수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마취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민드레이 초음파 베타5 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호흡 마취의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이는 이 버튼이 매뉴얼과 오토 모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매뉴얼 버튼은 자발 호흡을 그냥 유지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오토 모드는 바로 이 민드레이 베타5에 가지고 있는 VS 모드입니다. 이 VS 모드는 한마디로 우리가 벤틸레이션의 기능을 탑재한 기능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취 진행된 상태에서 호흡이 아예 죽인 상태에서 벤틸레이션만 이용할 때 뭘 쓰죠. 근데 이 VS 모드 같은 경우는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벤틸까지 서포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 호흡을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수술이 심마취가 됐을 때 무호흡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연적으로 벤틸레이션이 서포팅을 해서 벤틸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자발 모드가 있는 상태, 자발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벤틸레이션이 그 중간중간에 산소 공급을 서포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호흡 마취 기계 같은 경우는 이 튜브의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대부분 사람용이기 때문에 소아한테 쓰는 용은 이제 작아도 생각보다 이 통이 크죠. 근데 이 민드레이 같은 이 호흡 마취 기계 같은 경우는 소독물에 맞추기 때문에 소형화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서포팅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벤틸레이션 모드를 넘어갔을 때 자발 호흡이 돌아온다면 이 센서에 경고등이 뜨지만, 이 VS 모드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자발 호흡 모드의 서포팅 모드 또는 완전한 벤틸레이션 모드까지 겸용으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쪽이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패턴을 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아이의 자발 호흡을 나타나는 그래프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 벤틸에 대한 산소 공급에 대한 운동성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튀는 거는 얘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보라색이 아닌 영역 구간에서는 벤틸레이터가 VS 모드로 계속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 호흡과 주기적인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호흡의 안정성을 유도를 하고, 마취 각성 시에도 이러한 산소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부드럽게 마취 각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옷 입고 있는 부분이 제 수술복이죠. 방금 이제 수술 끝마치고 바로 영상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비는 이제 호흡 마취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장비들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취를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주사 마취를 좀 많이 이용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죠. 가장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티세단을 쓰면 바로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 효율성은 되게 좋은데, 요새 들어서는 대부분 이제 외과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호흡 마취 기계로 다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호흡 마취 기계가 총 3대가 있습니다. CT실과 입원방 그리고 수술 메인방 같이 다 마취기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인 제품이고, 그리고 그 가성비라는 말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퀄리티나 이런 정확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한 2주 동안 써봤는데요. 민드레이에 나오는 베타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고가의 장비의 호흡 마취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제가 느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조금 이동에 대한 수단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베타5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이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에 딸려 나오는 EPM12 M-BAT이라는 모니터에서는 리드 줄을 보통 우리가 ECG 라인을 잡았을 때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그리고 왼쪽에 뒷다리를 리드를 잡아서 ECG 라인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라인이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하거나 시암 장비를 쓸 때 간섭 현상이 생기고, 또 수술 중에 움직임에 따라서 ECG의 파형이 바뀔 수도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도에 직접적인 센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첨부 영상에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 동물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는 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가 장비의 호흡 마취 기계는 보통 인이 병원에서 쓰는 소아나 이런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민드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형 동물에 맞춰서 벤틸레이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이즈가 최소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산소 공급이나 벤틸레이션의 최적화의 기계 세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벤틸레이션이라는 호환 기계를 돌렸을 때 일반적으로 무호흡 상태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벤틸레이션을 키게 되는데요. 베타5 제품 같은 경우는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벤틸레이션이 인지를 해갖고 호흡과 호흡 사이에 지속적인 산소 공급을 서포팅을 해주고, 만약에 아이가 자발 호흡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벤틸레이션 기능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전이다 보니까 수술 시에는 이러한 마취기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이 수술이 조금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특히나 외과 팀에서 마취를 보시는 선생님과 세팅해 주는 선생님을 함께 보게 되는데, 차후에는 세팅을 하는 과정은 저희가 동물보건사 선생님, 마취를 보시는 선생님 아마 더 자세한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 마취 기계가 안정적이야 수술 때도 보통 최고의 성공률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술 끝나고 나서 마취의 각성에 대한 부분들도 산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타5라는 호흡 마취 기계를 한번 관심을 갖게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주 동안 쓰면서 사실은 특별한 장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장비는 길게 1년, 2년, 3년 썼을 때는 어떠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정형외과나 일반외과, 흉부외과 수술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수술을 잘 마쳤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튜토리얼 이런 조작하는 방법은 저희 마취과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대한 이 민드레이라는 제품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혹시나 이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조금 원하시거나 혹시나 이걸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신동물 메디컬센터 동물보건사 양승훈입니다. 오늘 이제 협찬받은 이 제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보조 역할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마취기계 전원 사용법이랑 위에 ECG 기계 사용법 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을 키시게 되면은 이제 요
시스템 매뉴얼 화면이 나올 텐데, 웬만한 이제 모든 마취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점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안전 점검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안전 모드 체크를 하게 될 건데, 일반 첫 번째로 이제 오토 모드, 이제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게 되는 VS 모드가 있는 것과 이제 벤티 모드, 이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모드고요. 두 번째 매뉴얼 모드라고 해서 저희들 스스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드로, 두 가지 이제 안전 점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산소 이 튜브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모드 자체가 오토 모드로 돌아가 있는지 이거 확인 두 번째로 해주시고, 세 번째로 이제 산소가 0 이하 및 최하층까지 다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산소 오토 플러싱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배깅이까지 차오를 수 있을 때까지, 기계 배깅이 차오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후에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스로 점검 상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이제 해주면은 기계적으로 원활하게 체크가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오류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수정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계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체크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마취했을 때 좀 부담이 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패스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매뉴얼 모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매뉴얼 모드는 이제 오토 모드에서 매뉴얼 모드로 첫 번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 이 압을 이제 30까지 맞춰주게 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오토 플러싱으로 이제 기계 압을 15에서 25 사이까지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눌러서 옆에 산소 배깅이 다 차오른 다음에 압계가 이제 15에서 25 사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컨티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다시 리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리체크하는 동안 일단은 위에 이제 저희들 ECG 모드 전원 켜가지고 ECG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려고 일단 미리 켜둘게요. 이제 이렇게 또 패스까지 뜨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안전 점검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아까 이제 안전 모드까지 다 하시게 되었으면은 일단 먼저 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기가 넘어오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몸무게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만약 오토 모드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몸무게를 입력을 해주셔야 아기들 이제 몸무게 수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자바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호흡량을 이 기계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최소에서 최대치 범위 같은 경우는 옆에 나와 있는 미니멈 RR 버튼에서 이 나누기 절반값, 이제 만약에 아기가 2kg다 라고 하면은 미니멈 RR이 8인데 여기서 이제 나누기 2, 4를 더한 값 최대 12까지 설정을 가능하게끔 이제 기계를 설정 만지셔 주시면 되는 거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 아기가 마취 기계도 연결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옆에 이제 스타트 케이스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애기들 마취를 연결을 하게 돼서, 요거는 이제 가상 무기폐이거든요. 요거 가상 무기폐 같은 경우 애기가 지금 아직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딱 올라가는 부분은 애기가 이제 호흡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애기가 확인을 한 상태여서 이 기계가 직접적으로 산소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시 산소를 켜가지고 조금 더 압을 맞춰가지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발적으로 이제 얘가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계에서는 백업 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자발 호흡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은 얘가 만약 자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은 옆으로 보이시면 보라색으로 뜨는 부분들이 이제 아기가 자발을 하고 있다라고 기계가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백업 벤틸레이션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자발하고 있는 게 유동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마취량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 이제 호흡수에서 이 친구가 잘 수술을 하면서 마취가 유지될 수 있게끔만 유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마취 기계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 엔드 케이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원래대로 기계를 다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